여기 이탈리아의 역사를 함께해온 역사 깊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스토랑은 최근 급변하는 분위기 속에 점점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곳 셰프는 망해가는 레스토랑을 되살리기 위해 한국식 방법을 사용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레스토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엘리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유독 가족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고 저 또한 그러한 케이스 중 하나였는데요. 아빠는 3대째 내려오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 레스토랑을 저와 언니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나 한때 지역의 명물이라고도 불렸던 저희 가족의 레스토랑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 2살 터울의 언니가 아빠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죠. 저는 아빠 밑에서 주방 일을 배우면서도 저희 레스토랑에 뭔가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도 제 의견을 어필하며 최대한 설득하려 했지만 역시나 통할 리 없었죠. 더 많은 것을 가졌을수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변화를 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거든요. 언니는 저희가 정통 요리학교에서 교육받았고 최고의 레스토랑까지 물려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냐며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이고 곧 지나간다는 태평한 소리만 해대더라고요. 아무래도 언니는 훌륭한 요리사였지만 경영에 있어서는 영 자질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언니가 운영하는 본점 옆에 있는 분점 하나를 물려받게 되었고 이때 저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요리 유학을 다녀오는 거였죠. 당연히 아빠와 언니는 질색을 하며 날뛰더라고요. 한국 같은 요리 불모지에서 무슨 배울 게 있다고 가냐며 차라리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의 요리 문화를 이끌고 있는 프랑스로 가는 건 어떻겠냐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죠. 그러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요리는 몇 년 전에야 1, 2등을 다투었지. 이제는 너무나도 늙고 구시대적인 요리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의 식당 중에 잘 나가는 유럽식 레스토랑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한식 레스토랑은 다르더군요. 전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빼곡히 섰던 줄들은 전부 한식 레스토랑으로 옮겨갔고 정말 음식 재료가 없어서 영업을 못할 정도처럼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반짝 인기라고 생각했던 한식당의 인기는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희 레스토랑의 위기에 대한 돌파구는 한국에서 찾아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식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기 위해 모두의 만류에도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기대하던 한국의 식당 거리를 둘러본 순간 저는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구나 싶어 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파는 음식에서는 근본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한국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만 봐도 그랬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이탈리아 사람인지 타국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반가워서 가게 밖에 전시되어 있는 메뉴판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메뉴판에는 불고기 피자와 포테이토 피자 따위에 근본이라는 게 전혀 없는 요리만이 적혀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이건 피자라고 볼 수가 없었고 저는 요리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한국의 모습에 이런 나라에서 배울 게 있기는 할까 하는 실망감을 느꼈던 거죠. 저는 순간 요리 불모지 한국으로 가는 건 큰 실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아빠의 모습이 생각났고 지금이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갈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업의 부흥을 위해서 자존심을 조금 굽히기로 했고 그렇게 식당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저는 이 근본 없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들어간 순간 곧바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이곳 식당에는 살면서 처음 보는 여러 기계들이 즐비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지털 주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곳 식당 테이블에는 주문을 할 수 있는 태블릿 PC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더 놀라웠던 건 기계는 다개국어 번역 기능을 제공했다는 점과 외국인 손님에게 맞춘 메뉴도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태블릿 언어 설정을 이탈리아어로 바꾸니 기계는 이탈리아 고객들의 선호도와 과거 주문을 분석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자동으로 추천해주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이탈리아인들이 남긴 리뷰도 있었기에 저는 이런 개인화 시스템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외국인 손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국인 손님들에게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아예 안 되는 손님들은 메뉴판 자체를 아예 읽지 못해서 주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최신 기술을 통해 외국인 손님들까지 배려해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이탈리아인을 위한 추천으로 제가 아까 전해봤던 불고기 피자와 포테이토 피자라는 근본 없는 피자를 추천해주고 있었거든요. 또한 이 피자 메뉴에 대한 이탈리아인의 후기까지 적혀 있어서 저는 이건 AI 기술을 표방한 조작 추천과 후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탈리아인으로서 이런 근본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메뉴를 먹는 건 수치이자 조국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어떤 이탈리아인도 포테이토 피자나 불고기 피자 따위의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근본 없는 음식에 대한 좋은 후기까지 적혀 있다니 저는 도저히 이 음식점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문득 제가 한국까지 온 이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가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존심까지 전부 버리고 한국에 온 건데 벌써부터 자존심을 내세우느라 새로운 도전을 주저한다면 한국행을 반대했던 아빠와 언니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불고기 피자와 포테이토 피자를 주문하는 미친 짓을 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종류의 피자를 한 입씩 베어 물었을 때 그 즉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피자는 이탈리아식 정통 피자보다 맛있었거든요. 물론 비주얼만 봤을 때는 이건 이탈리아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형태의 피자였습니다. 그러나 피자 토핑의 조화는 그야말로 엄청났고 한번 맛보니 계속해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맛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근본 없는 피자를 좋아하는 제 자신이 싫어졌지만 어쨌든 맛은 정말 확실했고 그렇게 저는 앉은 자리에서 피자 두 판을 전부 해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접시에 남은 토핑까지 핥아먹던 저는 문득 한식의 매력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맛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세우는 법이 없었고 이렇듯 새로운 요리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음식 문화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왔던 것이죠. 결국 이탈리아나 프랑스 요리들이 자존심을 부려대는 통에 점점 인기를 잃을 때 한식은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결제도 직접 현금을 건네는 것이 아닌 아까 음식을 주문했던 태블릿 PC에서 결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고 심지어 제가 주문한 메뉴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준다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후기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게으른 이탈리아인이 이곳 식당에서 후기를 썼다는 것에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저였지만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 한국인들의 이러한 경영 방식은 정말 천재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겠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가진 채 요리 여정을 이어나갔죠. 그러다 저는 충격적인 비주얼을 가진 식당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식당의 천장에 웬 촉수처럼 생긴 것들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외계인 컨셉의 식당인가 싶어 큰 호기심을 느꼈고 그렇게 호기롭게 식당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 식당은 한국식 BBQ를 판매하는 식당이었고 제가 외계인의 촉수쯤으로 생각했던 정체불명의 호스는 고기의 연기를 빨아들이는 첨단 환기 시스템이었던 거였죠. 덕분에 이곳은 고기 식당임에도 연기와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직원과 손님 모두가 편안한 환경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형태의 환기 시스템을 찾아볼 수 없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방에서 조리를 한 뒤 나오는 형태의 스테이크 요리만 맛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발한 형태의 식당을 구비해둠으로써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방식의 요리가 제공되고 있었죠. 물론 한국의 셀프바 시스템도 제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고깃집에서는 각종 반찬이나 채소들을 무료로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셀프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먹을 만큼만 채소를 가져감으로써 시민의식을 지켰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수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도 고기를 먹는데 저렇게나 많은 채소가 필요하긴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한국인 직원이 알려준 대로 채소에 고기를 올린 한국식 쌈을 맛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한국의 고기쌈은 정말 최고였고 저는 한국인들이야말로 맛의 균형과 조화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수했고, 심지어 한국인들의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기발한 응용력 덕분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까지 했던 거였죠. 고기쌈과 한국식 쌈장에 찍어 먹는 고기, 그리고 구운 김치와 함께 먹는 고기와 간장 양파 소스에 찍어 먹는 고기는 같은 삼겹살임에도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어졌고, 저는 이제야 왜 한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선도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식의 조화와 우수성과 더불어 여러 기술적 특징과 운영 효율성은 고객을 완전히 매료되게 만들었고, 이러한 한국식 기술과 환대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식사 그 이상의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완벽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식당 입구에 있는 입냄새 제거를 위한 무료 사탕까지 맛본 뒤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한국처럼 유연한 사고로 레스토랑을 운영해 보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물려준 레스토랑 분점을 전부 갈아엎기 시작했죠. 정통 이탈리아식 인테리어와 가구들을 전부 외계인 촉수 같은 환기 시스템으로 갈아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아빠는 경악을 하시며 저를 말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더니 드디어 미쳐서 돌아왔다며 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겠다며 전문 인력까지 불러오더라고요. 그러나 제 한 달간의 한국행 동안 언니가 운영하는 본점은 점점 더 망해갈 뿐이었고, 저는 한국의 방식만이 저희를 구원해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아빠를 설득했어요. 이탈리아 요리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고지식한 레시피에만 의존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니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이탈리아만큼이나 역사 깊은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했거든요. 현재 한식이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있는 건 그저 우연이나 요행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 두 나라 음식의 장점만 가져옴으로써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요리를 만들 거예요. 결국 저는 열변을 토한 끝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얻을 수 있었고, 이건 기적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식 BBQ 식당을 운영하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탈리아 요리나 한국식 시스템을 조금씩 변형한 운영 방식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한국식 주문 태블릿을 모든 테이블에 설치해둠으로써 직원 인건비를 줄였고, 외국인 손님들도 간편하게 메뉴를 고를 수 있도록 다개국어 번역 기능까지 설치해뒀죠. 그리고 한국처럼 후기를 작성하면 음료수를 주는 후기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더욱 힘썼습니다. 물론 저는 시스템적인 부분에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저는 삼겹살과 돼지 껍데기 등의 이탈리아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선보였고, 그에 대한 보조 메뉴로 버섯 리조또와 이탈리아식 감자튀김인 플랜타 프라이까지 선보였거든요. 리조또와 고기의 조화는 굉장했고, 또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플랜타 감자튀김은 고소한 고기와 잘 어울리는 반찬이 되어줬죠. 또한 저는 각종 쌈채소와 더불어 이탈리아식 판자넬라 샐러드와 페스토 파스타 샐러드까지 제공했는데요. 고기와 채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건 한국이 이미 증명해냈고, 저는 샐러드 요리에 더욱 익숙한 이탈리아인들을 위해 채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공한 것입니다. 제 레스토랑과 한국식 정통 BBQ 레스토랑과 다른 점이라면 저는 셀프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제가 아무리 이탈리아인이라고 해도 냉정하게 봤을 때 이탈리아인들의 시민의식은 한국인들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고, 셀프바를 운영하면 절도 등의 여러 문제가 있을 게 분명했기에 이것만은 한국을 따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 레스토랑은 오픈을 시작했고, 첫날 가게 문을 염과 동시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 요리와 이탈리아 요리를 모두 맛볼 수 있는 제 레스토랑은 첫날부터 엄청난 인파가 몰리며 대성공을 거두었거든요. 일단 애초부터 한식에 관심이 많았던 많은 사람들이 제 식당으로 찾아오기도 했고,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데 집안에 환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꼈던 많은 이탈리아인들도 제 레스토랑에 큰 흥미를 가졌는데요. 그리고 모두가 한국과 이탈리아가 완벽하게 조화된 제 음식에 큰 만족감을 표하더라고요. 또한 이탈리아의 직원들은 매우 불친절하기로 유명한데, 다양한 기계를 설치해 둠으로써 직원 개입을 최소화하니 식당에 대한 만족도와 매출도 덩달아 상승하더라고요. 그리고 후기 이벤트를 통한 데이터가 쌓여갈수록 제 레스토랑은 점점 더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빠처럼 꽉 막힌 사고를 갖고 한식에 주저하던 사람들까지도 제 레스토랑에 찾아오기 시작했죠. 특히나 저는 고기를 먹기 힘든 아침 시간대를 위해
아침에만 한시적으로 김밥과 떡볶이 같은 간단한 한식을 판매하기로 했는데 이런 한국식의 가게 운영 시스템도 큰 성공을 거두어서 그야말로 제 레스토랑에는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제 레스토랑은 분점이라는 것이 무색하게도 본점 매출의 몇 배나 되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아빠와 언니도 한수 접고 제 성공에 박수를 보내주더라고요. 물론 정통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라는 가업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전통을 지키는 방식은 꼭 고지식함에만 있지는 않은데요. 변화하지 않고 고집만 부린다고 해서 전부 훌륭한 레스토랑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고 실제로 한식은 오히려 가업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저는 한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음식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을 거고 한식과 이탈리아 음식이 결합된 더욱 훌륭한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요? 한식과 이탈리아 음식이 결합되어 새로운 장르가 탄생할지 말이에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